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 함수를 통해서 랭킹, 그리고 다중 랭킹, 단계별 누적, count if s, 그리고 sum if s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썸 함수 보통 더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번 강의를 참고하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랭킹, 순위를 매길 수 있게 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count if 함수처럼 개수를 구하는 논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중 조건, 단일 조건 여러 가지 논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는 조건을 한 가지 또는 다중을 부여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논리도 썸 함수로 가능합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우리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함수를 활용을 해서 먼저 랭킹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랭킹을 구할 때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열을 배우면서 더블 네거티브 논리를 한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더블 네거티브 논리는 true나 false에 대한 값을 숫자, 즉 true는 숫자 1, false는 숫자 0으로 이렇게 대체해주는 논리가 있었죠. 더블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true는 1, false는 숫자 0을 출력을 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활용을 해서 판매량 순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는 sum 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네거티브 먼저 빼기 2개를 해주신 다음에 별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판매량 순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하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거나 같다. 왼쪽에 있는 숫자 값, 판매량 바로 아래 구간에 있는 숫자 값을 바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범위를 지정한 이 구간에서 지금 기준값으로 정한 값보다 큰 게 있으면 그 값을 숫자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true and false이기 때문에 숫자 1 또는 0이 출력이 되었겠죠. 여기서 참을 만족하는 개수만큼 더하게 되면 판매량 순위를 구하는 논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갈로 첫 번째 닫고 두 번째 갈로 닫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배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눌러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꼭 조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은 이 판매량 순위는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은 더블 클릭해서 값을 한번 채워 넣도록 할게요. 순위 1위부터 지금 보여지는 18위까지 개수값이 출력이 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개수값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여기 있는 값보다 큰 값이 이 값을 제외하고는 지금 17개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얘는 1이라는 숫자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 범위 지정 컨트롤 시프트 L 해주시고 순위를 내림차순 정렬. 그렇게 되면 18위 가장 작은 순위부터 가장 큰 순위까지 순번대로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Z에서 제대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다중 랭킹을 만족하는 경우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택배 회사가 경남택배, 세방기업, 한라해운이라는 3개의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셀 포인트 위치해 두시고 는 sum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를 한 번 더 열어주신 다음에 논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택배 회사를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 는 첫 번째 이 구간을 기준값으로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과 이 범위가 비교해 나가겠죠. 여기서도 true와 false가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rue인 구간끼리만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논리를 짜서 다중 랭킹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갈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갈로 열도록 할게요. 판매량 범위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 앞에서 랭킹을 구했던 그 논리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은데 첫 번째 판매량이 있는 이 값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택배 회사를 만족했을 경우만 true가 출력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true가 출력되는 구간에서만 랭킹 1, 2, 3 두 번째 true를 만족했을 경우만 또 1, 2, 3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갈로 닫고 썸 함수 갈로 닫아서 논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우리가 랭크를 구할 때 더블 네거티브를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true와 false 값을 나타낼 수 있는 택배 회사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값은 true, false로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값과 여기 들어있는 숫자 값을 true, false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숫자 1이 출력이 되었고요. 이 구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택배 회사 별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L 해주시고 택배 회사 클릭, 경남 택배를 먼저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숫자 1부터 숫자 8까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구간 오름차순 정렬 해볼까요?
그러면 1부터 8위까지 잘 출력이 되었고요. 두 번째 세방 기업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1위부터 6위까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1위부터 6위. 그래서 우리는 다중 랭킹을 이렇게 썸 함수 하나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잘 봤습니다. 컨트롤 Z에서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계별 누적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없다가 있네요. 지워주도록 하고요. 지금은 택배 회사가 3개가 있죠. 이 3개를 관리하는 모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기업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업을 하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택배 회사를 누적해서 값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기업에서 필요한 것은 전체 판매량의 합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UM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콜론 해주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from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처음부터 하나씩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게 되면 확장이 되어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누적으로 값을 계산하는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 범위 선택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가장 아랫부분 이 부분은 전체 누적된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드래그 했을 때 오른쪽 아래 합계 이 값과 여기가 똑같으면 되겠죠. 드래그 오른쪽 아래 지금 결과값이 88835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카운트 if 논리를 썸 함수를 통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신 다음에 SUM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날짜 값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더블 네거티브 해주신 다음에 갈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날짜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왼쪽에 있는 이 고유한 값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서 1월 1일을 만족하는 날짜 개수가 몇 개인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영업 일수가 아니라 영업 횟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로 첫 번째, 두 번째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숫자 3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동 채우기 핸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업 횟수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1월 1일에 해당하는 값은 하나, 둘, 셋. 1월 1일에만 총 3번의 영업이 이루어졌네요. 경남택배 그리고 세방기업은 2번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조건값도 한번 카운트 if s 함수, 즉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신 다음에 SUM 갈로 열고 갈로를 한번 더 열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1월 11이라는 이 값을 날짜 값을 그대로 조건 범위에 넣어주시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ESC 버튼 눌러주시고 1월 11일 이 값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일반으로 바꿔서 1년 번호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43841이라는 1년 번호를 가지고 있네요. 1월 11일 이 값에 대한 부분은 1년 번호 43841이라는 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는 SUM 갈로 열고 한 번 더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이 날짜를 만족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범위 정해 주시고 는 아까 43841이라는 1년 번호를 가지고 있었죠. 1월 11일은 1년 번호 43841입니다. 이 구간 첫 번째 조건 범위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곱하기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수산을 만족하는 영업 횟수이기 때문에 수입 회사가 있는 이 부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절대 참조 또는 그냥 진행을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지금 출력해야 될 값은 한 개 셀만 출력이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는 제1수산 쌍따옴표 갈로 닫고 썸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엔터. 이렇게 되면은 2회 영업을 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를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서 간단한 날짜로 다시 한번 바꿔 놓도록 하고요. 1월 11일 제1수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월 11일 찍어주시고 클릭 제1수산 총 1월 11일에 제1수산은 2번 영업을 했네요. 영업 횟수는 2회가 나오면 되겠죠. 컨트롤 Z에서 값을 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UMIF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는 논리를 SUM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SUMIF는 if 즉 조건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SUMIF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한번 출력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갈로 열고요. 한 번 더 열고 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방 기업의 전체 판매량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방 기업이 있는 택배 회사를 범위 선택해 주시고 는 쌍따옴표 세방 기업 쌍따옴표 마무리 갈로 닫고 곱하기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갈로 한 번 더 닫고 엔터.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 기업은 32913이죠. 컨트롤 시프트 L, 세방 기업 판매량 합계 32913, 32913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에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썸 함수를 통해서 논리를 한번 출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는 SUM 갈로 한 번 더 열고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1월 11일 이전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날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작거나 같은데 1월 11일 아까 1년 번호 43841이었죠. 첫 번째 조건을 넣어 주시고요. 갈로 닫겠습니다. 곱하기 갈로 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 5,000개 미만입니다. 판매량 5,000개 미만이기 때문에 판매량 범위를 전체에 선택해 주시고 작다, 미만이기 때문에 는은 들어가지 않죠. 10, 100,000, 5,000개 미만이기 때문에 조건을 2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true, false에 대한 값만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판매량 이 부분을 한 번 더 범위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썸 갈로 닫고 마무리 엔터. 이렇게 되면은 2313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일단 1월 11일 이전이면서 판매량 5,000개 미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범위 선택 컨트롤 시프트 L. 1월 11일 이전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작거나 같다를 넣어 주셨죠. 그래서 11일이 포함이 되게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일 포함 23, 24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판매량 이 구간은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서 정렬을 좀 바꿔놓도록 하고요. 5,000개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000개 미만인 구간은 여기까지죠.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23138. 우리가 값을 출력한 값도 23138 잘 출력이 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Z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 함수를 통해서 랭크, 그리고 다중 랭킹, 그리고 단계별 누적을 구하는 논리, 카운트 if를 대체할 수 있는 개수값을 구하는 논리, 그리고 다중 조건을 통해서 개수값을 구하는 count if s 논리, 조건에 따라서 더하는 sum if 논리, 다중 조건을 통해서 값을 더하는 sum if s 논리를 썸 함수 한 가지만 이용을 해서 모두 구하는 논리를 한번 짜보게 됐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